지금부터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주제는요. 손영기 전 TV조선 시사제작 에디터님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장기표 선생에 대한 2021년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아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은요. 시대의 양심, 영원한 제야, 장기표의 또 다른 싸움, 담낭한 말기 투병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영원한 제야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담낭한 말기 진단을 받았고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혹스럽긴 했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는 말로 본인에게 닥친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어느 제야운동가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손영기 전 TV조선 시사제작 에디터를 모시고 장기표 선생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손영기 에디터님께서는 방송계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뉴델리 시청자들께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장기표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병환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고 상당히 먼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EBS에서 1981년도에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KBS 교양국과 ITV 경인방송 그리고 KTV 한국정책방송 원장을 지냈고 2018년 TV조선에서 시작 에디터를 마지막으로 약 한 37년간의 그 방송 현장에서 TV 프로듀서로 지내면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심의위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제가 이제 모시기 전에 손영기 선생님께 대해서 이제 에디터님께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2021년이네요. 예. 장기표 선생의 다큐멘터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예.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1974년인가 7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제가 장기표 선생을 그때 제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만나셨어요? 만난 게 아니고요. 예. 그때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요새 젊은 분들은 아마 예. 잘 알지 못하실 텐데 그 유신 정권 시절에 네. 그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아주 그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수배자 명단으로 음. 장기표 선생의 성함과 사진이 시내 곳곳에 그 파출소 게시판에 네. 붙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것이 제가 장기표 선생님을 처음 뵌 최초의 기억이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장기표 선생이 수배자로 다니면서 네. 정말 관악산에서 신출귀몰한 운동권의 대부 네.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신화적 존재였나 봐요. 그렇죠. 그때는 뭐 관악산을 넘어가지고 네. 서울대학교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와서 포효를 하시고 네. 또 경찰을 따돌리고 관악산을 넘어 다니시고 네. 그런 정말 대단한 진짜 운동권의 당시 운동권의 거의 대부자 예. 정말 신화적인 존재였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선배들한테 참 학교 다닐 때 그 장기표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쭉 있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방송사 직장인 TV조선의 시사 토크판을 이제 제가 연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장기표 선생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때가 201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그 조선일보에 네. 짤막한 그 이 칼럼 그 하나 떴는데 장 선생에 대한 그 기자가 쓴 기자 칼럼이었어요. 예.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수학 천재가 네. 정치에는 천재가 정치의 수학은 잘 몰랐던 모양이다. 이런 주로 참 재밌는 예. 그 칼럼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선생을 직접 한번 뵙고 싶다 해서 한번 모셨던 적이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8년 은퇴를 하고 2019년 6월인가 네.
조선일보의 그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그 그쵸. 한면 전체 장 선생님 네.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 장 선생께서 인터뷰 내용 중에 장 선생께서 민주화 운동하던 많은 분들이 받았던 민주화 보상금을 예. 돈을 장기표 선생이 거부하셨다는 내용인데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나는 데모할 수 있는 대학생이어서 특혜를 받았다.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다. 아, 농사도 안 짓고 공장에서 일 안 하고 기업도 안 하고 전부 다 데모만 했으면 이 나라가 망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읽고 다시 한번 꼭 한번 직접 좀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차에 감동 때문에. 예. 꼭 한번 뵙고 싶었죠. 예. 그러던 차에 이제 장 선생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던 저희 그 대학 선배 한 분이 네. 와서 좀 같이 좀 장 선생을 모시고 일을 좀 해보자. 예. 그때는 저는 이제 은퇴하고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장 선생을 뵙고 여러 가지 자료를 훑어보고 예. 하다가 보니까 이 장기표 선생이 장기표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 과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꼭 그 영상으로 기록을 꼭 좀 하고 싶다. 아, 남기고 싶으셨군요. 남기고 싶다. 예.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럼 실제로 뵙기까지는 꽤 나중에 그렇죠. 예, 실제로 뵌 거네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한동안에는 맨 처음에는 수배자로서 알게 되고 예. 굉장히 동경 내지는 약간 신화죠. 네. 예, 이렇게 우러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네, 좀 이 사람이 살아온 그 거기에 그 감동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건 남겨야겠다. 예. 이 스토리도 꽤 상당히 드라마틱한데요. 그리고 이건 예. 제 개인적인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 197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그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한테 대한 제 개인적인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그게 그 세대를 아우르는 부채라면서요. 예, 그 제가 1970년대 77년도 가을에 유신 반대 데모로 그 시위를 기획을 하다가 네. 제 친구 몇 분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다가 저는 그 내일이 데모입니다. 내일이 시위를 기획하는 날인데 그 전날 제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분명히 감옥을 가게 될 텐데 감옥에 가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그 동료 친구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제가 사라져서 바로 군에 입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옥도 못 가고 네. 안 갔죠. 안 가고 군대를 간 내 동료 친구들은 다 그 감옥을 가가지고 징역을 살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예. 운동권에 계신 분들한테 대한 제 개인적인 부채가 마음의 부채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장기표 선생을 뵙게 되고 뭔가 내 저희 그 응어리진 그 부채 의식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장기표 선생에 대해서 좀 남기는 일에 예. 많이 애를 쓰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좀 그 뭐랄까요, 이게 이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큐까지 제작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지금 듣고 보니까. 예. 예. 시청자들께서는 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장기표 선생은 제 세대에는 이름 석자 정도가 잘 알려진 솔직히 잘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아보면서 진짜 딱 이 사자성어, 이 독야청청이라는 이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평생을 보내신 분인데 좌파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게 된 건 어떤 까닭입니까? 이 장기표 선생이 반독재 투쟁, 네,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도 네, 그 우리 사회 좌파들의 그 내로남불과 그런 어떤 허구 의식을 누구보다 일찍 그리고 제대로 간파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장선생님 이쭉 그 전에 제가 제작을 하면서 말씀을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이 우리 사회 좌파 진보의 이념은 막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 주사파들이 갖고 네. 있는 주체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예. 우선 막스 레닌 주의는 그 이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막스 레닌주의는 이미 한물 간 거다. 네. 자본주의 이 초기 시대나 통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막스 레닌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전 인민을 갖다가 굶어 죽게 만들고 오로지 핵 개발에 예. 치중하는 주체 사상. 예. 어? 그러니까요. 이걸 신봉한다는 게 이게 한 사람 지도자만을 신봉하는 주체 사상을 가지고 그 있는 이게 좌파가 이 제대로 된 좌파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장기표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또 하나 들었던 말씀 중에 한국 운동권의 그 3대 편향 네. 그리고 3대 컴플렉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컴플렉스도. 예, 3대 편향이 뭐냐 하면 교조주의, 한국 운동권의 교조주의, 예. 그리고 계량주의, 네. 기회주의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3대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예. 그 요새는 대학생들이 MZ 세대 대학생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80년대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대단했거든요. 네. 그때 학생들이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걸 따르는 학생 컴플렉스. 네. 그리고 노동계에서 뭐라고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걸 따르는 노동 컴플렉스. 또 북한에서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걸 따른다는 북한 컴플렉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이미 80년대 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이미 80년대에. 예. 예. 지금 아마 지금 2024년 지금 이 시간에 네. 대한민국 국회 거대 야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80년대 출신 운동권들 예.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네. 예. 그 학생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이 부분은 많이 덜해졌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대학도 이제 비운동권으로 많이 좀 많이 하고 줄어. 있고. 지금은 예. 이제 대학 사회는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아까 왜 그 보상금을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대학생으로서 데모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특권이라. 그리고 또 동시에 인정을 저는 이게 너무나 양심적인 발언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날은 586 그 운동권 세대들이 자신들이 이걸 해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자기들이 권한이고 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왕좌에 앉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동시에 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를 지켜와서 이 사회를 굴러가게 해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 감사함도 그대로 다 느끼고 네. 그분들의 역할을 또 인정을 하셨어요. 예. 지금 보면 거의 운동권이 만능주의로서 뭐 계급 사회처럼 지금 많이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기득권이죠. 정작 사람들은. 그 운동권의 대부께서는 이토록 순수한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야, 참 왜 감동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예, 예. 저도 듣다 보니까 예. 또 삶으로서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부분도 역시 그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 받지 예. 않은 일이었어요. 예. 그 한동훈 당대표가 예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냈던 영수증 또 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예. 갖고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아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보상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해줬던 말씀이 또 한 몇 가지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말씀을 예, 좀 드리면 어떤 논리로 이제 거절하신 건가요? 그 장기표 선생은 예. 1971년부터 서울대생 내란 업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사건서부터 1993년까지 5번에 걸쳐 가지고 9년간 감옥 생활하신 분이고 또 12년간을 수배자로 도망자로 사신 분입니다. 네. 그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금을 신청하면 아마 한국에서 거의 탑에 올라갈 그러겠죠.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네. 대충 누구 말씀드리니까 한 10억 원은 너무 훨씬 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주변에 계산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얼핏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과거 기준 10억인 거죠? 예.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사실 장 선생님도 이 민주화 보상금에 대한 유혹을 좀 받기는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옆에 주변 분들이 네.
그 10억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지 않느냐. 예, 그럼요. 그 이분이 끝내 그걸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된 도리로서 지식인으로서 도리로서 안 받은 것이지. 예, 그 돈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돈도 아니고 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인데 그 돈을 내가 왜 받냐? 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위를 했던 그 상대자의 돈, 그 권력의 돈이 아니고 예.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인데 그렇죠. 그 돈을 왜 세금이니까. 받냐? 예,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든 예. 독립운동이든 어려운 일은 명예를 선양해야지 자꾸 돈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퇴색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야, 이게 말씀으로 남기에는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끝내 거절을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예, 당시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예, 독재 정부를 물리치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데모를 한다는 것은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하시면서 동대문 시장의 포목상들이 민주화 운동 의지가 있다고 해서 데모를 할 수가 있었겠으며 데모를 할 수 있었겠나. 예.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데모만 하고 농사 짓는 농부들이 농사 안 짓고 데모만 했으면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냐. 망하지 않았겠냐. 예. 어? 사회를 유지한 예, 분들이 있었으니까 예, 가능했죠. 예. 그래서 민주화 보상금을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장 선생님의 신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니 제가 만약에 그 586 배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이겠죠. 예, 그런다면은 전 장 선생님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그 장 선생님은 부끄럽게 만드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저도 자꾸 보상금 문제를 물어보고 가니까 이제 그 얘기는 묻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못 받게 하는 그런까지 논리가 더 확장이 되면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지니까 그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같이 운동했던 그 운동권 의 동료들에 대한 또 배려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배려도 계셨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야, 정말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뭔가 약간 드라마 대본을 읽는 것 같지. 예,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요. 네, 5.18 보상금에 대해서도 구체적 비판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이해찬 등 이 예. 광주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 그 5.18 보상금을 타먹은 사람들 중에 예,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없었거나 네, 그 전에 이미 수도권 아마 타 지역에서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광주에 그림자도 얼씬도 안 한 사람들이 5.18 보상금을 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구속이 된 사람인데 예. 그럼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광주를 갑니까? 근데 그 사람도 5.18 5.18 보상금을 탔다는 거죠. 와,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예. 이해찬 전 예. 총리께서도 이 5.18 보상금을 탔는데 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가 80년 5월 17일 이전에 이미 구속이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구속이 이해찬 얘기예요? 예. 예. 하여튼 뭐 이해찬 전 총리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보상금으로 4.19 뭐 무슨 장학회인가 뭘 예.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기표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 5.18 보상금의 그 기본 정신을 갖다가 퇴색시킨 그 돈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아마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네. 참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사실 하나가 뭔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그 사람 가운데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 사람은 장관이 된 2000년쯤에 1980년대 해직 교수 약 60명 정도를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로 선정해 각각하게 1억 3천만 원씩 한 80억 원을 나눠줬어요. 해직 교수들한테. 예.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광주와 관련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적어도 1980년 5월 17일 이전에 이 일과 관련돼 해직이 됐거나 해야 되는데 이 교수들 가운데 1985년과 86년에 해직된 교수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 이거 상관이 전혀 없는. 예, 그런 사람들 전부 관련자라고 해서 돈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DJ 정권 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 이 교수들이 김영삼 정부, 김대중 대통령 앞에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예. 김영삼 정부 들어서 이미 복직을 했고 예. 밀리는 월급을 2, 3억씩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YS도 그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뒤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받아먹고 예.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2000년대 광주항쟁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약 80억 원 되는 돈을 주고받은 아주 나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아, 에디터님, 저는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아직 제 올해 39이거든요. 예. 그 한참 이제 좀 젊다 보니까 그런 느낌 듭니다. 이게 이 대선이라는 어떠한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람들끼리 성과급 잔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과급 받을 때 기분이 좋기만 하지 예. 회사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예. 그 국민 세금을 받아가는데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정당하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 정말 심의를 기울여 노력하고 네. 봉사하고 예. 희생한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이 돌아가야죠. 그럼 박수 쳐줘야죠. 예. 근데 그 근처도 그림자도 얼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예. 같이 보상금을 받는 거 그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와.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작 그 전면에 서서 9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 1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신 장기표 선생 같은 분은 한 푼도 안 받고 와, 참 너무 심각하네요, 진짜. 또 여기 질문에는 없지만 재미있는 예.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들려주세요. 2021년인가 22년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장기표 선생이 대학 재학 시절에 월남전을 참전을 하셨거든요. 아, 예. 예, 백마부대로 월남전에 전투병으로 사병으로 참전을 하셨어요. 아, 저는 당연히 징역 가셨으니까 군대는 안 가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징역 가기 전에 아, 전에 이미 갔다 오셨어요? 예, 대학 2학년 때인가 아마 예. 그 월남전을 오. 참전하셨대요. 예. 그것도 지원해서 예.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지금은 국가보훈부죠. 보훈청에서 월남전 참전 용사들한테 참전 수당이 30만 원인가 쭉 나왔대요. 예, 그렇겠네요. 근데 언젠가 그게 딱 끊어지더래요. 그 보훈처에 장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대. 왜 안 주냐? 예. 쭉 나오던 건데 하니까 전과 기록이 있어서 아, 민주화 운동했다는 전과 기록이 있어서 그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 보훈이 그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끊었어요? 예. 야, 코미디 같은 일이었죠. 정말 참 열심히도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예. 장선님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예. 조선일보 제보를 했어요. 예. 기자한테 쭉 설명을 해도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 보상금도 거절한 분인데 그 전과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주던 월남전 참전 수당을 문재인 정권에서 끊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조선일보에 대스특별이 됐어요. 예. 그 뒤에 이제 다시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것들은 자기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상금을 다 타먹고 그걸 이유로 나오던 와, 아니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입니다. 예. 근데 참 문재인 정부 참 열심히도 공격했네요. 아주 곳곳에서 그냥 그렇게. 아마 장선님이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경복궁 예. 이런 데서 민주노총을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규탄하셨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이 규탄하는 시위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는 장기표 선생이 아마 상당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던 한 달 30만 원 주던 월남전 참전 수당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진짜 참 치졸하고 못되고 진짜. 예. 예. 아우 그래요 진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 운동의 스타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제도권 진입에서는 아쉬운 결과지를 항상 얻으셨어요. 예, 운명이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장기표 선생님만의 고집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뭐 고집도 없다고는 하실 수 없겠죠. 예. 고집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는 인터뷰에 들었던 말씀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네. DJ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안을 받으셨다고 아, 들어오라고. 예, 예. 같이 일을 하자고. 예. 뭐 DJ 대통령께서는 장관 자리, 뭐 YS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리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하셨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들어보니까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게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희석돼 가지고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 물에 들어가면 자기가 그게 동화가 되든지 네. 해야 되는 동화가 돼 버리면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정치 이념이 완전히 퇴색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걸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문수 예. 전 경기도지사가 네.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어요.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인가. 그 상당히 센 자리죠. 그렇죠.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서울대학교 운동권에 장기표 선생의 그 거의 직계나 다름없습니다. 연배가 4년 차인가 5년 차인가 하여튼 예.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네. 김문수 지사가 장기표 선생을 선배로서 아주 깍듯하게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그 또 한때는 민중당이라고 1990년대 초반에 같이 만들고 고생도 하는 분인데 그 김문수 지사가 그 저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밤늦게 봉천동 그 골짜기에 있는 장기표 선생 댁에 밤늦게 찾아가지고 울면서 형님 이제 밖에서 그렇게 생고생 하시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안에서 개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어? 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안에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 생각하고 정치 이념이 이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 타협에 대한 우려였을까요? 그렇죠. 네. 타협을 하실 수가 없죠. 이 기존의 정치권에는 자기 생각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굉장히 미약했다. 아마 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아이고. 그리고 그 특히 그 DJ 대통령께서는 또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장기표 선생이 영남 출신 아닙니까? 네. 그 태어나기는 밀양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아마 김해에서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운동권의 본류고 장기표 선생이 네. 또 경상도 출신이고 영남 출신이고 하니까 DJ로서는 자기 한계를 갖다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장기표 선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DJ도 여러 가지 그 영입 제의를 많이 했지만은 장기표 선생님 끝내 그걸 거부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넘어와서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정부 때도 예. 요청이었다고요? 그때도 이재호 전 그 장관이 이재호 장관이 또 계셨구나. 운동권에서는 또 예. 장기표 선생하고 상당히 그 절친한 사이시더라고요. 네. 그 예. 이재호 장관이 그 이명박 정부에서 또 무임수 장관도 하시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호 장관이 여러 차례 그 또 이렇게 제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리고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장기표 선생이 가지고 계신 그 고유한 이념 중에 하나가 네. 그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온 국민이 예.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이 장기표 선생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하나의 정치 철학이자 정치 이념이거든요. 혹시 이상주의와는 상당히 조금은 다릅니까? 조금
예. 이상주의라고 하기에는 예. 좀 그렇고요. 근데 정치 철학이라면은 현실에 발을 딛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 내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네. 하면서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장선생이 가지고 계신 정치적 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기성정당이나 기성 정치소리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맥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지금 기성정당들이 아니면 외톨이가 되든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저 무슨 있으니까. 또라이 같은 사람이 들어왔냐 그러고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선생님께서도 아예 기성정당이 성에 안 차시겠는데요. 뭐 예. 들어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럼 답변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 예. 당적을 많이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당 이력 때문에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이유가 어떻게 뭔가요? 과거에 장생이 저 1991년인가 2년인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예, 민중당이라는 당을 창당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까 그 김문수 예, 지사랑- 김문수 지사, 이재호 선생, 예, 또 이우재 선생 이런 분들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요새는 안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당의 득표율이, 선거에서 득표율이 2%를 못 넘으면 네, 그 정당이 해산을 아, 하게 돼 있었대요. 그래요? 정당이 없어지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탈당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 과거에 지금 민주당 전신 새치는 민주당에 들어가신 적도 있고, 네, 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적도 있어요. 예, 새치는 민주당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2002년도 그 김대중 대통령 말기 예, 그때 저 월드컵이 있던 해죠. 네. 그해 여름에 영등포을에서 저 재보선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고 영등포을에 출마를 하셨는데 네. 출마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새치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해 여름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막 떨어지고 그 뒤에는 후보 단일화 협의해가지고 후단협 해가지고 후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결국은 연말에 가가지고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뒤에 물론 대통령 되긴 했지만. 예, 그런데 영등포을에 있던 그 재보선에 있던 시기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을 해가지고 후보 교체론에 뜨고 할 때 예, 장 선생이 그 영등포을에서 성공을 했더라면 예.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 있는, 그랬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장희로 선생은 당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야 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자아 실현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 네. 뒤에 맨날 장관 자리, 국회의원 자리, 그건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2002년 새천민주당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때 김해을에서 출마하셨거든요. 예. 자기 고향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예. 하여튼 그게가 또 그때는 그 미래통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이죠. 예, 그쵸.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예. 그때는 또 왜 국힘에 국힘 전신 예.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왜 후보가 됐습니까? 아니고 여쭤보니까 예. 그때 자기가 김해을에서 저 당선이 됐더라면 네. 뒤에 국민의힘 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선 저 직전에 전 단계로서 그래야 자기의 뜻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보니까 좀 진짜 그 당신의 고집도 있으셨고 예. 그 좀 타협하고 싶지 않은 예.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이 좀 약간 운명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바람이 이쪽으로 확 불었으니까 뭔 수로 당선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바람 따라가는 건데. 예. 참 그렇군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해서 누구보다 힘써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기표 선생님께서 비판하신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예.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소책자 저도 있는데요. 예, 예. 이 특권 표시는 국민의 명령이다. 예. 특권 표시는 소책자를 제가 또 한 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예. 이 장성이 파악을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이 한 186가지, 186가지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186개. 예. 예. 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한 밑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예. 선생님께서 유독 이제 뭐 이제 힘주어서 강조해서 비판하셨던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이 한 1억 5,500만 원, 네. 월급으로는 한 1,280만 원 정도 된답니다. 예. 최근에 어제인가 그젠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기 월급이 세금 다 떼고 통장에 찍힌 게 예. 992만 2천 원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월 1,280만 원이 틀린 숫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맞죠. 예. 세금 공제하고 뭐 뗄 거 예. 떼고 하면 992만 2천 원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회 효율성이 좋으면 돈을 좀 더 받더라도 뭐 좀 넘어갈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21대 국회도 이때까지 역대 국회가 마찬가지였고 지금 22대 국회 지금 국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월급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장생은 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월 한 4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네. 이 수준으로 낮춰라 국회는 월급을.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중위소득 얘기했던 것과 이건 조금 다르네요. 도시근로자의 예. 평균 임금. 예.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월 400만 원 된다는데 예. 그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 음. 월 평균 400만 원이면 그 400만 원보다 못 받는 사람도 그렇죠.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로 떨어뜨려야 된다. 너무 많다. 예.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사무실 지원비라 해가지고 뭐 입법 활동비가 연 2,540만 원, 정책 자료 발간비가 연 1,200만 원, 뭐 문자 메시지 발송료도 연 700만 원, 그것도 따로 야근 주는구나. 식대 연 770만 원, 차량 유류비 매월 110만 원에 예. 차량 유류비 기름값이 매월 110만 원이고요. 차량 유지비가 매월 36만 원입니다. 네. 그렇고도 업무용 택시비가 연 100만 원입니다. 재밌죠? 이래서 사무실 지원비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의원실 하나 유지하는데. 예. 사무실 지원비가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네.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맞네요. 예. 확인을 하는 사람이 예. 없네요. 예. 그리고 1년에 2회 이상 국고 지원 해외 시설이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외 시설 나갈 때 되면 나갈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출장 서류 일반 그 셀러리맨들이 하듯이 공무원들이나 그 일반 기업의 직원들도 출장 품위해 가지고 출장비 다 가지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2 이상 국고 지원 해외 시설을 보장을 해요? 그러니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1년에 또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늘어난대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요. 예. 저 강원도에 가면 속초 위에 고성군이라고 예. 있어요. 저희 외갑니다. 고성에 가면 속초 바로 위에 국회 가면 연수원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 연수원이 있대요. 그게 국회의원 본인과 예. 배우자의 사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고성이 그 국회의원들 연수하기 좋은 자리인가요? 아니 너무 멀잖아요. 그냥 거기 리조트 하나 만든 거잖아요. 자기들 리조트. 아 거기 진짜 일반인들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예. 예, 시설도 좋습니다 거기. 아, 그거 개방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 네. 그거 가서 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대통령은 청와대도 내놓고 있는 판인데 예. 국회의원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 연수원을 안 내나요? 참 문제죠. 뭘로 쓰는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리고 예.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진에 인턴 2명까지 9명을 채용하게 맞습니다. 사실 그 인건비가 돈이 제일 많이 예. 차지하죠. 예. 예.
아니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9명씩이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보좌진 가운데서 한두 명은 지역구에 내려보냅니다. 맞습니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알 때는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정도 아시겠지만 그건 당연하게 없어져야 될 거고요. 예. 이 시시콜콜한 특권들 네. 이거 진짜 한시바삐 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소책자를 그 특권 폐지 운동본부에서 만든 예, 거죠. 예, 이게 예. 지금 만든 지가 한 1년 정도 됐나요? 1년 작년에 만들었죠.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작년에 이게 처음 접했으니까 예. 이거를 매일 조금씩 계속 방송에서 좀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제가 두고 갈 테니까요. 예. 네, 그거 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야, 참 좀. 예, 특히 비판한 국회의원은 특권 이런 거를 댈 필요 없이 특권이 너무 많은 것부터 이제 비판을 해오셨군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으로도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도 출마를 하셨고 창당 시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제도권에서 바꾸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활동을 내려놓은 지금에 장기표 선생님께서 끝내 이뤄내지 못해서 아쉬워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나 특히 예. 국가 안보나 또 민생이나 예, 이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이 고리타분한 이 국가 이 이념 이런 어떤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예, 게 장 선생님의 평소 생각이시고 그래서 장 선생님 나름대로 민주시장주의라는 네. 독특한 그 정치 이념을 창안을 하신 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장 선생님의 정치 철학이자 정치적인 꿈이었는데 예, 그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참 모호하다. 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시고 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현재 정부 여당과 그 거대 야당과의 대립 구조를 보면서 예,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아마 많이 참 어떻게 제가 옆에서 느낄 때는 상당히 좀 허탈하실 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 본인의 정치적인 이 후계를 좀 두셨나요? 장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계신데 다들 상당히 힘들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솔직히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 선생님이 뭐 어디 총리가 된다든지 뭐 어디 뭐 대통령이 됐으면 예? 그 따르는 많은 후배들이나 네. 또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요. 뭐 그럴 텐데 장 선생님께서 뭐 본궤도에 진입을 못 하셨으니 네. 예.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이 여정을 멈추시려고 할 텐데 계속 이어 나갈 만한 분들이 있으신가요? 글쎄 찾아야 되겠죠. 뭐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찾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게 언론 등지에서 뭐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제는 뭐 그냥 거의 공식화된 별명인데 이 영원한 제야라는 제가 이것을 이 말을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좀 약간 멸칭처럼 이렇게 와닿는 게 아닌가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영원한 제야, 이 보통 언론에서 장생을 할 때 예. 영원한 제야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렇더라고요. 많이 쓰는데 이 제야 출신들이 네. 뭐 아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또 이재호 선생 뭐 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야에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기성 정당에 들어갔지만은 장생 뭐 막판에 한두 번 들어갔지만은 결코 그들과 타협하거나 네. 안 들어갔고 예. 들어갔더라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명칭이 붙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생 본인은 오히려 이거 너무 과분한 명칭이다 하고 상당히 겸손해 하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이것도 과분하다.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이 답변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 후원 계좌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장 선생님하고 오늘 이 인터뷰 때문에 예. 어제 그제 제가 전화로 통화를 좀 했습니다. 예. 통화를 했는데 장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병환 때문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마저도 그리고, 거부하시네요. 예. 그리고 아까 월남전 참전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예.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보험병원에 이렇게 통원 지금은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병원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나오신데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고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말씀 나눈 것도 마음으로는 상당히 고맙다. 고맙지만은 그런 후원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번에 담낭암 사기인가 오기인가 그리고 다른 장기에도 많이 전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일부 신문에도 기사가 떴습니다마는 페이스북에 장 선생님 심경을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직접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제가 간단하게 중간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예. 당혹스럽긴 했지만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으며 또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더욱이 자연의 순환 질서 곧 자연의 이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사람이기에 자연의 이법에 따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인생 최고의 행복인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문명 세상, 정보문명 시대를 맞아 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인연과 정책 대안을 정립해 두고도 이를 구현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도 해봤던 입장에서는 장 선생님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서 예.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겠지만은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장기표 선생을 이해하고 예.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늦게서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된 게 좀 아까울 정도로 더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제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게 좀 성공시키는 데는 결국 실패하셨다라고 하지만 왜 에디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다큐를 제작하시거나 기록에 남기시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살아온 이 발자취를 보시다가 감동을 느껴서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시죠. 그런 말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이 10억을 받아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것보다 이걸 거절했을 때 사회적으로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사실 그게 바로 이 장기표 선생님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이 중요하죠. 네. 참 이게 참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보니까 곧 이제 너무나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장기표 선생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그럼요.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앞서서 참 에디터님 같은 이렇게 옆에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이 정신을 계속 좀 다른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좀 오늘 제가 사실 갑자기 연락을 드린 바가 좀 없지 않았는데도 저희 이렇게 뉴데일리와 인터뷰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짧지 않은 시간 인터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